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정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잘 연결된 것은 기억번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 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행정관리설이 정치행정이원론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정치행정이원론은 어떻게 인식을 해요? 정치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은 집행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행정을 뭐로 보냐면 집행이라고 봐요. 물론 어떤 집행? 능률적 집행이죠. 그러니까 행정관리설은 정치행정이원론이고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결정 기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뭐만 한다? 집행을 하는 것인데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행정이원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뭘 가지고 문제를 내냐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바로 집행이라고 보느냐 결정이라고 보느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정행이원론은 행정을 뭐로 본다? 행정을 집행으로 본다. 이거 한마디 알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도 있고 우드로 윌슨이 바로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적인 학자니까 행정을 뭐로 본다? 집행으로 인식한다예요. 그 다음 정치행정이론론은 뭐로 보겠어요? 행정은 뭐로 본다?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정치행정이론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애플비죠. 애플비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애플비는 행정을 뭐로 본다? 결정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번 지문을 다시 한번 봐보면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원리주의. 원리주의는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죠. 여러분들이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는 이론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원리주의, 그 다음에 관료제론. 이 세 가지가 바로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에 충실하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국가 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 이거 과학적 관리론이 과학적 원칙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국가 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뭐라고 본다?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당연히 기억번은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지문으로 내려와 봐봅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1930년대 대공황을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여러분들이 그 대두 배경이 바로 대공황,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죠. 대공황이 발발하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주 극도의 전문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되고 아주 전문적인 군사정책을 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대전 때문에 세계대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치는 바로 항상 국회입니다. 국회가 이런 전문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우니까 행정부에게 결정권을 이임했다. 그래서 행정이 뭘 하게 했다? 바로 결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기능은 하는 일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행정관리설이죠. 행정관리설이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통치기능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기능을 중시하는 거야. 기능은 하는 일을 우리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일을 중시하게 되었다. 바로 맞는 말이죠. 바로 통치기능설이 중시되었다. 행정의 기능이 중시된 거죠. 그 다음 니은번으로 들어와서 행정행태설은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행정관리설하고 행정행태설이 있는데 행정행태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여기도 정행이원론이고 이원론 여기도 정행이원론이죠.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정 그럼 뭐예요? 국회. 행 그럼 뭐예요? 행정 그러면 공무원 이런 거예요. 정치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정 그러면 공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정치행정이원론 이러면 여기에서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가 뭘 한다? 국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주로 뭘 담당한다? 집행을 담당한다. 해서 바로 행정의 결정 기능을 부인해요. 결정 기능 부인이죠. 부인. 중요하죠. 결정 기능을 부인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정행태설은 정치는 뭐 한다? 가치를 판단해요. 근데 가치가 바로 목표 부분이거든요.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은 뭘 한다? 바로 사실을 판단한다. 바로 수단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단 선택.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결정이고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결정이야.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했어. 그거 결정이죠. 그렇죠? 수단 선택도 결정이에요. 수단 선택도.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방문각 다니기로 수단을 선택했어. 그럼 방문각 다니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방문각 다니기로 집행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수단 선택도 결정이죠. 여기는 결정 기능을 인정해요. 행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정 기능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정 기능을 인정한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정치가 목표를 설정해주면 행정은 수단을 선택한다. 정치가 목표 설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행정은 수단 선택에 대한 결정을 담당한다. 바로 결정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바로 제한적 인정이죠. 어디까지만 수단 선택까지만 행정이 바로 결정을 담당한다. 그래서 제한적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론하고 이 이혼론은 달라요. 행정 행태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해요. 선생님이 여기 행정학 핵에 이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강의는 900제는 행정학 핵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주교재가 900제고 그리고 이제 보충 교재가 바로 이제 행정학의 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읽어두셔야 되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지문을 봐보면 행정 행태설은 행정의 가학화를 중시하죠. 행정의 가학화를 왜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부인한다. 틀렸습니다.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죠. 부인한다는 점에서 정치행정 이혼론이다. 물론 정치행정 이혼론이죠. 정치행정 이혼론인데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 발정 기능설이 나와 있는데 이 발정 기능설과 관련해서 봐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통치 기능설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통치 기능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 행정론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게 둘 다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둘 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행정 이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정치행정 새 이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건 이론론이야.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달라요. 통치 기능설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야. 민주주의 국가.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하고요. 당연히 정치가 행정의 우위에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 우위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들이 실제 결정권을 위임해 준 곳이고 그리고 이 결정된 여기 정치 영역, 바로 국민들이 결정권을 위임해 준 이 영역의 지시대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와 행정은 정치가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치 우위적 정행 이론론이에요. 정행 이론론. 근데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정치 우위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당연하니까. 정치가 우위에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공부하면서도 행정이론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정행이론론 이렇게. 정치가 우위에 있으니까 정치를 항상 앞에 써주는 거야. 정행이론론 이렇게. 정치 우위적 정행이론론이죠. 근데 발전행정론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인데 이건 웃긴 거예요. 민주주의 여기에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반하는 거. 여기는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행정에 의해서 정치가 억압을 받아요. 행정 우위적 정행이론론인 거야. 정행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발전행정론은. 오히려 행정이 정치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행정인들이 가다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국정 지금 국정원 그때는 뭐였지? 안기부였나? 하여간 그 어떤 이름이든 간에 그런 데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을 잡아 가둬놓고 저기 끌고 가가지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결국 행정이 정치 우위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전행정론은 같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지만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행정 이론론인 통치 기능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는
바로 행정우의적 정행이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두셔야 돼요. 예, 행정 핵 부분으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죠. 그럼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발전기능설은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적 정행이론론을 제시하였다. 틀렸죠. 발전행정론은 기존의 정치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이 바로 이거죠. 통치기능설. 기존에 있었던 정치행정이론론 바로 이거 정치우위론과 대비되는 행정우위적 정행이론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리을번은 틀린 지문이죠.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거나 이해가 아니라 잘 몰랐던 지문들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지문에 모르는 지문에 줄을 쳐놓고 반드시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